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한 사이라도 마음이 불편했거나 또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라더군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 시부모와 며느리 등등 가까운 것 같지만 멀고 친한 것 같지만 아닌 것도 같은 미묘한 관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친하다는 이유로 편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뒤에서는 이간질하며 이런 관계들로 인해 상처받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진 않게 되겠죠. 나의 주변에 당장 경계해야 할 성품을 가진 사람의 8가지의 특징과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8가지 덕목을 장자의 주옥 같은 인생조언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리 없는 사람과 멀리하라.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반드시 심지 말고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씨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고 의리가 있어야 서로의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세상이다. 의리라는 것은 이에 타산을 넘는 정의로운 마음인데 이것이 사라진 세상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그 나무는 잘라 아궁이에 들어갈 일만 남은 것이다. 의리란 사람 사이에 열매를 맺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오늘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눈이 어두워 의리는 개차반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극도의 이기주의와 경쟁주의로 각박해졌기 때문이다. 진실되지 않는 사람과 멀리하라.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시일이 오래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란 세월을 거쳐야만 알 수 있다. 그러니 함부로 외향만 보고 상대를 깔보거나 업신여긴다며 그릇된 태도다.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애경사를 치르다 보면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도주는 묵은 것일수록 맛이 있고 친구도 오래된 친구가 진국인 것이다. 세월을 거치지 않고 참된 모습을 알 수 없는 게 세상사인 것 같다. 이기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멀리하라.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정만이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상대하기를 꺼려해 고립되게 된다. 자신을 굽히는 자는 능히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적을 만난다. 강한 것 같은 대나무는 쪼개지기 쉽다.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타인이 좋아할 리 없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 참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면 작은 일이 크게 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이다. 작은 것을 우습게 보다가 일이 커지는 게 세상의 모습이다. 인내심이 어떻게 발휘되었느냐에 따라 사건의 크고 작음이 달라진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하고 해대는 바람에 낭패를 보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참고 참아야 하는 인내심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자존심을 지켜가려면 인내하고 참아야 그 진가가 나타난다. 예의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으니 물은 한 번 기울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고 성품은 한 번 방종해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 물을 제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둑으로써 하여야 하고 성품을 제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법으로써 하여야 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을 꼼꼼히 생각해 보리리다. 자동차 운전은 자기 성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른 습관으로 운전을 한다고 한다. 나이 들어 주도를 배울 때도 어른에게서 바로 배워야 출버릇이 나쁘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상기해 볼 일이다. 인간도 성품을 바로 세워야 인간다워진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멀리하라. 부자가 빚진 자 10명을 불러다 모두 탕감해 준 일 있는데
세월이 지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온 사람은 그중 겨우 한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했어.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거나 모른 채 하는 성향이 있음을 말해주는 일이다. 은혜를 베풀었거든 무언가를 바라지 말고 차라리 잊어버려라. 바라지 않아야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베풀었거든 다시 받을 생각을 잊어버리라고 한 것이다. 거만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다른 사람의 착함을 보고 나의 착함을 찾고 다른 사람의 악함을 보고 나의 악함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득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저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한두 번은 한 적이 있지 않은가. 타산지석의 고사성어처럼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거울은 자신의 용모를 비춰주는 것이지만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됨됨이를 볼 수 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데 타인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공주병이니 왕자병이니 하는 것은 잘난 체 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심리적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크게 공을 세웠다고 그것을 떠벌리지 않으며 부자가 되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는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했다. 입이 가볍고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말을 할 때 쌍욕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습관처럼 욕을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언어가 되어버린 말버릇. 남의 잘못을 들으면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이 하여 귀로 듣기는 하되 입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부모의 함자, 석자를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남의 허물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그것을 유치하게 남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실수나 잘못을 부풀려 전하는 사람인 만큼 천박한 것은 없다. 또 그것을 듣는 상대방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라는 것은 몸을 자르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감춘다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다라고 설시에도 나온다. 차불급설이라는 말도 있다. 내 마리의 말들이 끄는 빠른 수에도 사람의 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조문은 빨리 퍼짐으로 말 조심하라는 뜻이다. 남을 속이는 사람을 멀리하라. 마음에 남을 저버리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사람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얼굴이지 않는가. 당황하거나 부끄러워지면 벌겋게 달아오르고 뭔가를 속이거나 불안해할 때 눈빛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누군가를 저버리거나 배신하는 행위는 선한 것의 반대쪽 행위이므로 이런 인간으로 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아첨이나 칭찬 가머니설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그렇게 잘 속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누구나 자신이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기야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존경해 주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기도 한다.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말은 많은데 행동이 게으르면 변명을 하여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많은 힘을 들였어도 공을 자랑하면 함께 이를 도모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혜는 마음으로 말하되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는 것이다. 많은 힘을 들여도 공을 자랑하지 않으면 천하의 명예가 드높을 것이다. 말을 줄이고 마음에 없는 선행은 머무르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행동은 서지 못한다. 자기 몸이 구부정한 상태에서는 남을 똑바로 세울 수 없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천상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것보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먼저 행동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사람들이 따른다.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사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장자는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8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다. 첫 번째, 이간질. 몸에 상처가 나야 폭력일까요? 교묘하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죽음까지 몰고 가는 언어폭력 이간질.
첫 번째는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으로 이간질이라 한다. 이간질이라 함은 두 사람이나 사회관계 속의 중간에서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보통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사람인 것이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망령. 두 번째는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망령이라 한다.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고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의견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망령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로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과 다를 바 없다. 세 번째, 아첨.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알랑거리는 자들은 어련히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거나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낼 가능성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떠받들어 주는 말은 듣기에 좋기 때문이다. 좋은 말은 듣기 싫고 나쁜 말은 듣기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 푼수. 푼수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푼수라고 한다. 푼수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말하는 행동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자기 말만 많이 하는 것,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참수.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한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안주거리 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고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남들에게 시선을 끌고 자신의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을 과장하여 말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을 자주 한다. 참소가 무서운 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결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많거나 적거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없다면 우정뿐 아니라 상하관계나 동료관계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섯 번째, 주착. 여섯 번째는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것이 고의를 주착이라 한다. 이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주착은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과오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일곱 번째, 간트.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특하다 한다. 나쁜 행동을 칭찬하고 상대방을 타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악의를 키우며 상대방의 잘못을 부추기며 타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교활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뱀처럼 교활한 사람과 같다. 그들은 상대방을 속이고 나쁜 행동을 장려하여 상대방이 더욱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으니 함께 있으면 좋을 리 없다다. 이러한 인간들은 타인의 도움이나 협력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더 망치게 한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없고 상대방의 문제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악의를 가진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8번째, 음흉.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이나 엉큼하고 흉악한 성격을 갖고 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것을 음흉하다고 한다. 이들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어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인간의 잘못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지만 더 나쁜 건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성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성품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많은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는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 경험을 많이 쌓게 되죠.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하죠.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이는 마음, 어느 방향으로가 있게 하느냐에 따라 아주 나이스한 인생은 아니더라도 최소 평타로 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50이 넘은 나이 되었으면 조금은 나에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말이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한 사이라도 마음이 불편했거나 또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라더군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 시부모와 며느리 등등 가까운 것 같지만 멀고 친한 것 같지만 아닌 것도 같은 미묘한 관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친하다는 이유로 편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뒤에서는 이간질하며 이런 관계들로 인해 상처받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진 않게 되겠죠. 나의 주변에 당장 경계해야 할 성품을 가진 사람의 8가지의 특징과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8가지 덕목을 장자의 주옥 같은 인생 조언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리 없는 사람과 멀리하라.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반드시 심지 말고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씨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고 의리가 있어야 서로의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세상이다. 의리라는 것은 이에 타산을 넘는 정의로운 마음인데 이것이 사라진 세상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그 나무는 잘라 아궁이에 들어갈 일만 남은 것이다. 의리란 사람 사이에 열매를 맺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오늘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눈이 어두워 의리는 개차반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극도의 이기주의와 경쟁주의로 각박해졌기 때문이다. 진실되지 않는 사람과 멀리하라.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시일이 오래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란 세월을 거쳐야만 알 수 있다. 그러니 함부로 외향만 보고 상대를 깔보거나 업신여긴다며 그릇된 태도다.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애경사를 치르다 보면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도주는 묵은 것일수록 맛이 있고
친구도 오래된 친구가 진국인 것이다. 세월을 거치지 않고 참된 모습을 알 수 없는 게 세상사인 것 같다. 이기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멀리하라.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정만이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상대하기를 꺼려해 고립되게 된다. 자신을 굽히는 자는 능히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적을 만난다. 강한 것 같은 대나무는 쪼개지기 쉽다.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타인이 좋아할 리 없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 참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면 작은 일이 크게 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이다. 작은 것을 우습게 보다가 일이 커지는 게 세상의 모습이다. 인내심이 어떻게 발휘되었느냐에 따라 사건의 크고 작음이 달라진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하고 해대는 바람에 낭패를 보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참고 참아야 하는 인내심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자존심을 지켜가려면 인내하고 참아야 그 진가가 나타난다. 예의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으니 물은 한 번 기울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고 성품은 한 번 방종해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 물을 제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둑으로써 하여야 하고 성품을 제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법으로써 하여야 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을 꼼꼼히 생각해 볼 일이다. 자동차 운전은 자기 성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른 습관으로 운전을 한다고 한다. 나이 들어 주도를 배울 때도 어른에게서 바로 배워야 출버릇이 나쁘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상기해 볼 일이다. 인간도 성품을 바로 세워야 인간다워진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멀리하라. 부자가 빚진 자 10명을 불러다 모두 탕감해 준 일 있는데 세월이 지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온 사람은 그중 겨우 1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했어.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거나 모른 채 하는 성향이 있음을 말해주는 일이다. 은혜를 베풀었거든 무언가를 바라지 말고 차라리 잊어버려라 바라지 않아야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베풀었거든 다시 받을 생각을 잊어버리라고 한 것이다. 거만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다른 사람의 착함을 보고 나의 착함을 찾고 다른 사람의 악함을 보고 나의 악함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득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저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한두 번은 한 적이 있지 않은가. 타산지석의 고사성어처럼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거울은 자신의 용모를 비춰주는 것이지만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됨됨이를 볼 수 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데 타인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공주병이니 왕자병이니 하는 것은 잘난 체 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심리적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크게 공을 세웠다고 그것을 떠벌리지 않으며 부자가 되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는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했다. 입이 가볍고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말을 할 때 쌍욕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습관처럼 욕을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언어가 되어버린 말버릇. 남의 잘못을 들으면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이 하여 귀로 듣기는 하되 입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부모의 함자, 석자를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남의 허물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그것을 유치하게 남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실수나 잘못을 부풀려 전하는 사람인 만큼 천박한 것은 없다. 또 그것을 듣는 상대방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라는 것은 몸을 자르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감춘다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다라고 설시에도 나온다.
차불급설이라는 말도 있다. 네 마리의 말들이 끄는 빠른 수레도 사람의 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조문은 빨리 퍼짐으로 말 조심하라는 뜻이다. 남을 속이는 사람을 멀리하라. 마음에 남을 저버리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사람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얼굴이지 않는가. 당황하거나 부끄러워지면 벌겋게 달아오르고 뭔가를 속이거나 불안해할 때 눈빛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누군가를 저버리거나 배신하는 행위는 선한 것의 반대쪽 행위이므로 이런 인간으로 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아첨이나 칭찬 가머니설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그렇게 잘 속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누구나 자신이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기야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존경해주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기도 한다.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말은 많은데 행동이 게으르면 변명을 하여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많은 힘을 들였어도 공을 자랑하면 함께 이를 도모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혜는 마음으로 말하되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는 것이다. 많은 힘을 들여도 공을 자랑하지 않으면 천하의 명예가 드높을 것이다. 말을 줄이고 마음에 없는 선행은 머무르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행동은 서지 못한다. 자기 몸이 구부정한 상태에서는 남을 똑바로 세울 수 없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천상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것보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먼저 행동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사람들이 따른다.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사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장자는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8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다. 첫 번째, 이간질. 몸에 상처가 나야 폭력일까요? 교묘하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죽음까지 몰고 가는 언어폭력 이간질. 첫 번째는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으로 이간질이라 한다. 이간질이라 함은 두 사람이나 사회관계 속의 중간에서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보통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사람인 것이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망령. 두 번째는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망령이라 한다.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고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의견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망령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로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과 다를 바 없다. 세 번째, 아첨.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알랑거리는 자들은 어련히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거나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낼 가능성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떠받들어 주는 말은 듣기에 좋기 때문이다. 좋은 말은 듣기 싫고 나쁜 말은 듣기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 푼수. 푼수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푼수라고 한다. 푼수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말하는 행동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자기 말만 많이 하는 것.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것이다. 5번째, 참소.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한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안주거리 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고,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남들에게 시선을 끌고, 자신의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을 과장하여 말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을 자주 한다. 참소가 무서운 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결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많거나 적거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없다면 우정뿐 아니라 상하관계나 동료관계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6번째, 주착. 6번째는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것이고 이를 주착이라 한다. 이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주착은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과오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7번째, 간트.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특하다 한다. 나쁜 행동을 칭찬하고 상대방을 타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악의를 키우며 상대방의 잘못을 부추기며 타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교활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뱀처럼 교활한 사람과 같다. 그들은 상대방을 속이고 나쁜 행동을 장려하여 상대방이 더욱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으니 함께 있으면 좋을 리 없다. 이러한 인간들은 타인의 도움이나 협력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더 망치게 한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없고 상대방의 문제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악의를 가진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8번째, 음흉.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이나 엉큼하고 흉악한 성격을 갖고 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것을 음흉하다고 한다. 이들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어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인간의 잘못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지만 더 나쁜 건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성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성품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많은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는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 경험을 많이 쌓게 되죠.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하죠.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동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한 사이라도 마음이 불편했거나 또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라더군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 시부모와 며느리 등등 가까운 것 같지만 멀고 친한 것 같지만 아닌 것도 같은 미묘한 관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친하다는 이유로 편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뒤에서는 이간질하며 이런 관계들로 인해 상처받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진 않게 되겠죠. 나의 주변에 당장 경계해야 할 성품을 가진 사람의 8가지의 특징과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8가지 덕목을 장자의 주옥 같은 인생 조언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리 없는 사람과 멀리하라.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반드시 심지 말고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씨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고 의리가 있어야 서로의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세상이다. 의리라는 것은 이에 타산을 넘는 정의로운 마음인데 이것이 사라진 세상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그 나무는 잘라 아궁이에 들어갈 일만 남은 것이다. 의리란 사람 사이에 열매를 맺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오늘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눈이 어두워 의리는 개차반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극도의 이기주의와 경쟁주의로 각박해졌기 때문이다. 진실되지 않는 사람과 멀리하라.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시일이 오래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란 세월을 거쳐야만 알 수 있다. 그러니 함부로 외향만 보고 상대를 깔보거나 업신여긴다며 그릇된 태도다.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애경사를 치르다 보면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도주는 묵은 것일수록 맛이 있고 친구도 오래된 친구가 진국인 것이다. 세월을 거치지 않고 참된 모습을 알 수 없는 게 세상사인 것 같다. 이기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멀리하라.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정만이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상대하기를 꺼려해 고립되게 된다. 자신을 굽히는 자는 능히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적을 만난다. 강한 것 같은 대나무는 쪼개지기 쉽다.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타인이 좋아할 리 없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 참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면 작은 일이 크게 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이다. 작은 것을 우습게 보다가 일이 커지는 게 세상의 모습이다. 인내심이 어떻게 발휘되었느냐에 따라 사건의 크고 작음이 달라진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하고 해대는 바람에 낭패를 보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참고 참아야 하는 인내심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자존심을 지켜가려면 인내하고 참아야 그 진가가 나타난다. 예의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으니 물은 한 번 기울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고 성품은 한 번 방종해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 물을 제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구로서 하여야 하고 성품을 제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법으로서 하여야 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을 꼼꼼히 생각해 볼 일이다. 자동차 운전은 자기 성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른 습관으로 운전을 한다고 한다. 나이 들어 주도를 배울 때도 어른에게서 바로 배워야 출버릇이 나쁘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상기해 볼 일이다. 인간도 성품을 바로 세워야 인간다워진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멀리하라. 부자가 빚진 자 10명을 불러다 모두 탕감해 준 일 있는데 세월이 지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온 사람은 그중 겨우 1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했어.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거나 모른 채 하는 성향이 있음을 말해주는 일이다. 은혜를 베풀었거든 무언가를 바라지 말고 차라리 잊어버려라. 바라지 않아야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베풀었거든 다시 받을 생각을 잊어버리라고 한 것이다. 거만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다른 사람의 착함을 보고 나의 착함을 찾고 다른 사람의 악함을 보고 나의 악함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득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저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한두 번은 한 적이 있지 않은가. 타산지석의 고사성어처럼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거울은 자신의 용모를 비춰주는 것이지만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됨됨이를 볼 수 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데 타인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공주병이니 왕자병이니 하는 것은 잘난 체 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심리적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크게 공을 세웠다고 그것을 떠벌리지 않으며 부자가 되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는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했다. 입이 가볍고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말을 할 때 쌍욕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습관처럼 욕을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언어가 되어버린 말버릇. 남의 잘못을 들으면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이 하여 귀로 듣기는 하되 입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부모의 함자, 석자를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남의 허물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그것을 유치하게 남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실수나 잘못을 부풀려 전하는 사람인 만큼 천박한 것은 없다. 또 그것을 듣는 상대방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라는 것은 몸을 자르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감춘다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다라고 설시에도 나온다. 차불급설이라는 말도 있다. 내 마리의 말들이 끄는 빠른 수레도 사람의 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조문은 빨리 퍼짐으로 말 조심하라는 뜻이다. 남을 속이는 사람을 멀리하라. 마음에 남을 저버리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사람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얼굴이지 않는가. 당황하거나 부끄러워지면 벌겋게 달아오르고 뭔가를 속이거나 불안해할 때 눈빛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누군가를 저버리거나 배신하는 행위는 선한 것의 반대쪽 행위이므로 이런 인간으로 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아첨이나 칭찬 가머니설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그렇게 잘 속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누구나 자신이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기야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존경해주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기도 한다.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말은 많은데 행동이 게으르면 변명을 하여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많은 힘을 들였어도 공을 자랑하면 함께 이를 도모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혜는 마음으로 말하되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는 것이다. 많은 힘을 들여도 공을 자랑하지 않으면 천하의 명예가 드높을 것이다. 말을 줄이고 마음에 없는 선행은 머무르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행동은 서지 못한다. 자기 몸이 구부정한 상태에서는 남을 똑바로 세울 수 없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천상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것보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먼저 행동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사람들이 따른다.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사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장자는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8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다. 첫 번째, 이간질. 몸에 상처가 나야 폭력일까요? 교묘하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죽음까지 몰고 가는 언어폭력 이간질. 첫 번째는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으로 이간질이라 한다. 이간질이라 함은 두 사람이나 사회관계 속의 중간에서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보통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사람인 것이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망령. 두 번째는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망령이라 한다.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고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의견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망령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로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과 다를 바 없다. 세 번째, 아첨.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알랑거리는 자들은 어련히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거나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낼 가능성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떠받들어 주는 말은 듣기에 좋기 때문이다. 좋은 말은 듣기 싫고 나쁜 말은 듣기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 푼수. 푼수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푼수라고 한다. 푼수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말하는 행동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자기 말만 많이 하는 것,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참소.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한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안주거리 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고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남들에게 시선을 끌고 자신의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을 과장하여 말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을 자주 한다. 참소가 무서운 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결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많거나 적거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없다면 우정뿐 아니라 상하관계나 동료관계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섯 번째, 주착. 여섯 번째는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것이고 이를 주착이라 한다. 이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주착은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과오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일곱 번째, 간트.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특하다 한다. 나쁜 행동을 칭찬하고 상대방을 타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악의를 키우며 상대방의 잘못을 부추기며 타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교활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뱀처럼 교활한 사람과 같다. 그들은 상대방을 속이고 나쁜 행동을 장려하여 상대방이 더욱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으니 함께 있으면 좋을 리 없다. 이러한 인간들은 타인의 도움이나 협력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더 망치게 한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없고 상대방의 문제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악의를 가진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 음흉.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이나 엉큼하고 흉악한 성격을 갖고 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것을 음흉하다고 한다. 이들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어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인간의 잘못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지만 더 나쁜 건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성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성품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많은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는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 경험을 많이 쌓게 되죠.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하죠.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동인 것 같습니다.